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선릉역에서 역삼 방향으로 200m 정도 올라가서 우측의 안암터라는 곳에 1414호에서 특수 경매를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 특수 경매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광고의 차원에서 오늘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특수 경매 강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쓴 것이 몇 권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쓴 것이 이것이 뭐냐면 도로, 농지, 소송 경매 또 썼고 그다음에 다시 또 쓴 것이 특수 경매, 토지 개발 1, 2 이런 것을 제가 써서 지금 매매도 하고 있으며 출판사에서 서점에서 매매도 하고 있고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5시 반까지 또는 7시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서 한 과목을 한 달에 4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과목씩 사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과정이 한 과목이 끝나게끔 됩니다. 총 6과목이다 보니까 6과목을 다 수강을 하시려면은 6개월 정도가 걸리게끔 됩니다. 가격은 한 과목당 교재를 드리고 10만 원씩을 받고 있고 동영상으로도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6과목을 동시에 다 신청을 하시는 분에게는 1년 동안을 수강을 하실 수 있게끔 재수강을 하실 게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경매나 토지개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용어가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강의를 들어서 얼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을 재수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동영상으로도 재수강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경매 정규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경매 정규 과정을 강의를 들으신 분은 무슨 졸업장을 따려고 그러든지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수강하게끔 되면 모든 분이 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러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수경매 추천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낙찰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올리는 것은 낙찰 받고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이 경매 추천 과정은 낙찰 받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팔고 나오냐 팔고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도 팔 수 있지만은 그 부동산에 이해관계인에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지분이나 건물 매각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이 있는데 제가 땅만 샀다고 하면은 건물주인이 다시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 5명이 지분으로 상속받아서 같이 소유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이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것은 그 사람은 그 부동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5분의 1 지분을 받아서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5분의 1 지분을 팔고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협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가격을 결정될 때 협상이 깨지게끔 됩니다. 이럴 때 소송을 통해서 이 협상을 하게끔 되는 이러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먼저 정규 과정에 해드렸고 이런 정리해드린 것이 이럴 때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추천을 하면서 권리분석을 해드리는 추천 물권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1년에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과 토요일날 하는데 금요일날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도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또한 그 다음날 토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강의를 3번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번입니다. 15일마다. 제가 약 20개 정도를 골라서 낙찰을 받고 어떻게 팔고 나오는지에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특수경매 추천 과정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를 하는 것은 좀 뭐냐면 답사와 분석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매 물건을 특수 물건을 추천할 때는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답사를 해봅니다. 현장 답사를 하지 않으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 현장 답사를 할 때 여기에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같이 가게끔 되면 제가 그날 갈 교재를 다 만들어드리고 권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 만들어드리고 제 스타리아를 타고 운전기사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아침 10시로부터 저녁 6시까지 같이 다니면서 현장 답사도 가고 현장에서 권리 분석도 해보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이장도 가서 물어보고 옆집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같이 다 하면서 1회에 10만 원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저는 선릉역에서 특수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내용은 3개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재 6권을 가지고 하는 특수경매 과정. 두 번째, 실전에 경매 입찰에 들어가기 위한 추천 물건 과정. 한 달에 2번씩 하는 것이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현장 답사를 가보는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과정을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공개 강의를 갖게끔 됩니다. 공개 강의는 언제 하느냐? 자, 장소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소는 선릉역 5번 출구 역삼 방향 직진 안암타워 1414호입니다. 요일은 4월 28일 오후 3시 저녁 7시 4월 29일 오후 3시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합니다. 똑같은 강의를 3번 하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필요한 경우에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미리 오시기 전에 성함과 요 시간을 문자로 예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어떤 강의를 수강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일 첫 번째 보면 부동산 투자와 수익 창출.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린다 하는 얘기는 내가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팔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수익을 올리려면 팔아야 되니까.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왜 산다? 팔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려고 사는데
장사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데 내가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싸게 사서 2, 3년을 기다려서 또는 4, 5년을 기다려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파는 것이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동산을 사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6개월에서 1, 2년 이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그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은 현재 가격이 떨어집니다.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이다. 가격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경매로 나와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는데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은 일반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복잡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사서 형성을 해결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가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우리는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익을 우리가 올리는 것인데 현재 가격에 사서 몇 년 있다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차이가 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은 형성이 복잡해서 현재 가격이 1,000만 원인데 49%까지 떨어져서 490만 원에 팔 수 있는 것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500만 원에 사서 형성을 풀어서 1,000만 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950에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제 부동산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떤 부동산이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이냐?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을 소송으로 해결한 후 매도한다는 것이 제 얘기인데 어떤 것이 형성이 복잡하냐? 자, 보시겠습니다. 형성이 복잡한 부동산을 설명드리자면은 제일 첫 번째, 부동산은 건물과 땅이 같은 주인이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즉 건물 주인은 있기 때문에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경매가 나오는데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오게끔 되면 대부분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형성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형성이 복잡한 것은 지분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이 돌아가시면서 여러 형제가 상속을 같이 받은 겁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을 받아서 똑같이 5명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5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분 경매 조사를 해보면은 똑같이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도 주인 노릇은 전혀 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걸 사냐면 행사를 하지 못하는 지분의 5분의 1을 사서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있는 사람에게 5분의 1을 갖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지분 매각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맹지의 토자. 맹지의 토지. 토지를 가격이 비싼다 싸다. 어떤 땅은 똑같이 땅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하나는 평당 100만 원이고 하나는 3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란히 붙어 있고 돌에 똑같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100만 원, 한번 300만 원. 이것은 용도 지역이 다르다. 용도 지역이 다르다는 그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100만 원짜리가 됐든지 300만 원짜리가 됐든지 500만 원짜리가 됐든지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상업지역이든지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든지 행사를 하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못 짓는 상업지역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로가 없는 맹지의 토지를 우리가 사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무슨 뭐죠,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갖고 있어서 도로가 없는 것이 뚝딱 하면 도로를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에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 수 있는 현황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없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언제는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고 언제는 만들 수 없는지가 있고, 또 보게끔 되면 때에 따라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건축법상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언제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는 맹지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땅입니다. 어떤 땅이 그런 땅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일반인들은 맹지니까 미리 지레 짐작하고 저기는 건물을 못 친다서 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는 사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농지를 살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취증을 발급받기 전에 농지가 경매로 나오면 농지 담당자에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이걸 산다면 농취증을 해줍니까?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이거는 농취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 누구든지 그 농지를 입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예의가 맞을 수도 있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줘야지 되는데 안 해준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농지를 사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농취증을 해줘야 되는 농지다 하게끔 해서 행정소송을 승소를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사서 우리는 농취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농취증에 관한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농취증 미발급 사례, 그 다음에 맹지의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료 청구와 지분 경매,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와 토지만 매각, 이러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공개 강의 때 어떤 것이 형성이 복잡한 물건이고 어떤 물건은 해결이 되고 어떤 물건은 해결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고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